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우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북일고 입시 요강과 자기소개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 시험을 보는 학교지만 지금 1학기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경쟁률을 분석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북일고의 경쟁률은 남학생 전국 전형이 1.5대 1이었고 충남 전형은 미달이었습니다. 미달.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이 여기 일반 전형, 전국 전형에 채워진다는 거죠. 30명까지는 그대로 다 채워지고 30명이 넘어가는 인원부터는 50%가 채워진다는 내용이 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일고는 1단계 때 1.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죠. 지금 1.5대 1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1단계에 뽑힐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전형에서는 1.5대 1이 넘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른 전형은 내신과 관계없이 다 뽑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건 항상 아니었죠. 작년도를 본다면 2.4대 1이었고요. 그 전에도 2.1대 1로 실제 2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전형은 계속해서 미달이었어요. 0.8대 1, 0.9대 1. 작년엔 0.6대 1로 계속 미달이었고, 이 비율에 30명 밑에는 전원이 위로 충원이 되는 거죠. 충원이 되는 거니까 1.5대 1만 통과한다면 충분히 일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서 실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시 요강은 어떤 식이었을까? 왜 이게 가능하냐라고 본다면 입시 요강에 보면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276명이에요. 276명인데 276명이 전체 정원의 76.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전형과 지역 전형을 같이 일반 전형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원 내 일반 전형 중에 체육 특기 전형,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형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학생은 360명을 뽑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일고의 입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교과 성적만 반영하게 됩니다. 교과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심지어는 은미체까지 모든 과목이 들어가는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출결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인원은 1.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5대 1이었죠. 1.5대 1을 살짝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1단계를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지역 전형이 미달이었잖아요. 지역 전형이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 미달 인원의 30명까지는 다 충원이 됩니다. 일반 전형 숫자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이 넘어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50%까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충원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하기가 매우 유리한 그런 학교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가 통과가 되면 2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어떻게 뽑냐? 말 그대로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면접 점수는 40점이고요. 그리고 정성평가입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일고를 준비하는 친구는 1단계 교과 성적을 통과한다면 2단계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일고의 1단계 내신 점수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일고의 면접표보다 내신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1단계 때 면접만 가지고 내신 점수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면접이 아닌 내신 점수로. 그리고 출결 점수도 감점이 된다는 거죠. 3학년에 수학,
국어, 영어 이런 한 과목에 B가 있게 된다면 사실 1단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죠. 1.5배수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만 넘어도 실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면접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북일고의 면접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사회는 사회교과군이라고 나왔네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회교과군에 역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사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두 A를 받으면 괜찮은데 사회하고 도덕을 보는데 사회는 A인데 도덕은 B야. 그러면 요 4.8하고 4.3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점자가 거의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사까지다. 그럼 역사는 A인데 사회가 B고 도덕이 B다. 그러면 4.8에다 4.32 더하기 4.3에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군이라고 하는 이런 군이 있고요. 거기다 은미체도 들어간다라고 한 이유는 예체능 과목이죠. 은미체 중에 만약에 C가 있는 과목이 있으면 C가 있는 과목이 있다면 0.1점 감점이 돼요. 그래서 은미체도 들어가는 거다. 사회교과군과 은미체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고 실제 A에서 B로 갈 때 점수 차이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도 1점 차이가 안 납니다.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도 이 국어 같은 경우 1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단계만 통과해주면 내신 점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2단계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일고의 2단계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과 진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도 학습 영역은 자기도 학습 경험과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지원 동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도 학습 경험이라 하면 자기 스스로 학습했던 경험이 어떤 것이냐를 주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 학습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느냐는 거니까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지원 동기가 별도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성에서도 인성이 있고 진로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진로 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진로 활동과 진로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과 지원 동기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은 진로 활동과 진로 인식에 대한 영역이 됩니다. 그럼 지원 동기는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고 진로 활동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면접 때에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그 하나고처럼 압박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확장형 질문을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일고 준비할 때는 좀 확장된 개념의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친구들하고 준비를 할 때 이 하나고 면접을 준비할 때는 꼬치꼬치 다음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됐어? 네가 한 게 정말 맞는 거야? 이런 내용들의 질문을 받지만 북일고 질문을 할 때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발전이 일까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확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질문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성적과 출결. 1단계 때 1.5배수를 선발하는 거죠. 다른 자사고는 2배수를 선발하는 반면에 북일고만 1.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영어의 비중이 높고 수학 비중 같은 경우에는 1.2배수의 비중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보다 매우 높은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나 과학은 비중치, 가중치라고 하죠. 가중치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본다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20%씩, 3학년 1학기하고 3학년 2학기는 30%씩 학년대로 비중도 점점 달라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B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북일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내신의 감점 폭이 다소 촘촘하게 아주 그 사회교과군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죠. 촘촘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내신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회나 과학에 B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실제 통과될 수 있고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에 A를 유지했다면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영어나 수학 또 특히 3학년 과정에 A가 아니라 B가 된다면 1단계의 경쟁률이 낮다 몰라도 올라간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류 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일고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인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기주도성과 인성의 조화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세특에 본인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탐구 과정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하나그룹에서 운영한 학교이니까 아무래도 협동과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성이 드러나는 이런 학교이고 그것이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나를 키운다, 내가 세상을 키운다라고 하는 학교처럼 내가 뭔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학생을 선호하는 반면 지금 북일고등학교는 협동과 희생 그리고 정주영 선생님이 설립한 현대처음고 같은 경우에는 도전 정신을 좀 강조하는 인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서 기록도 중요한데요. 상상고만큼은 아니지만 본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도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 면접관에 유용한 질문 소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독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전략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활동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학교 북일고 오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만 실제 입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별 면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북일고는 다른 뭐 상상고라든지 청운고라든지 이런 개별 면접을 할 때 준비 시간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막바로 바로 질문이 쏟아지는 순발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공통 문항이 없고 준비 시간이 없어요.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입실과 동시에 바로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약 7, 8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요. 서류에서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쓴 이 원리를 중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거나 만약에 답변하기에 모호하다면 끝까지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는 담대함이 합격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적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죠. 준비 시간 없이 즉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모의 면접 훈련이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일고의 준비는 바로 실제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고 실제 본인이 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자소서와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일고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일고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렇게 두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북일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 계획, 그리고 지원자의 본인의 인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럼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진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인성을 쓰게끔 되어져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경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가지네요.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나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경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끔 되어져 있고요. 둘 다 써도 됩니다. 둘 다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뭐 하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위에 보면 위에는 진로 계획이죠. 동기와 진로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내가 어떤 장래희망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진로 활동에 대한 어떤 활동이 되겠죠.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에서는 그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진로 동기와 지원 동기와 진로, 인성을 묶어서 한 문항에 압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가 흐름으로 쫙 있어야 되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북일고의 1번 문항은 단순히 지원 동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한 번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 북일고인가만 쓰면 부족하고 아래와 같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나의 진로 방향 그리고 그것이 북일고와 연결 그리고 인성까지 연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졌는데 왜 북일고와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북일고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쓰고 나의 진로 방향, 그것이 나의 진로 방향과 어떻게 맞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진로 방향이 맞는데 그러면 북일고의 학습 환경과 나의 진로가 어떤 관계가 있어? 이게 북일고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끝나고 이게 따로인데 아래 인성도 이렇게 학습 환경을 한다면 내가 학교에서 무슨 협력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이런 과정을 맞추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일고에서 학습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진로에 맞고 나의 인성 사례 중에도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진로 동기와 지원 동기, 진로 인성과 연결하는 그런 패턴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성을 길지 않게 쓰고 사례를 한 해로 압축해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쓰는 방법에 대해서 1번 문항이 800자니까 지원 동기를 300자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을 약 200자 인성 경험을 250자 마무리를 50자 정도 이렇게 쓰게 된다면 거의 맞춰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압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죠. 생명과학과 화학현상을 탐구하며 사람의 꿈과 질병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일고의 학업 분위기, 수업 분위기 속에서 과학적 사고력과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더 깊이 기르고 싶습니다. 북일고의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내용에 대한 어떤 걸 초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에 대해서도 조별 탐구 과제에서 의견 활동을 조율했던 경험을 통해 지식만큼이나 협력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별 탐구 과정에서 본인의 그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로 썼고 학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것이 진로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성까지 연결하는 세 가지 방식이 연결된 그런 방식의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3학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사실상 가능한 이런 자기소개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스로 꿈과 끼를 했던 활동 경험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학습 경험을 하나를 깊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점에서는 어떤 개념의 문제 현상이 궁금증이 생겼는지 이유를 쓰고 그걸 어떤 순서로 공부했거나 탐구했는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탐구했는데 실제적으로 자료 조사를 했거나 책을 봤거나 문제풀이를 썼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하는 내용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자료 조사하니까 막힐 수도 있고요.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실험하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어려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써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일종의 영재고나 과학고하고는 좀 다른 결의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자, 느낀 점도 보면 공부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중심적으로 쓰면 충분히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했던 학습 경험을 하나로 깊이 있게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집을 풀어서 실력을 키웠다. 이런 내용보다는 도형 문제를 풀 때 공식에 암기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조건이나 그림에 관계식을 정리해서 연습했다. 과정을 썼죠. 주번에 과정을 썼고 처음에는 식을 세우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점과 선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문제의 구조를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복잡했다는 역경이 생겼지만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똑같이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런 형식으로 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영역에 보면 꿈과 끼의 활동 경험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앞에 거 자기도 학습만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살짝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700자이기 때문에 400자에서 500자까지를 앞에 자기도 학습을 쓰고 약 200자, 300자가 남잖아요. 그 과정을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경험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내가 뭘 열심히 참여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다는 중심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 썼던 진로 활동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1번에서는 나의 꿈이 뭐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쓰는 것이면 이 꿈과 끼를 살리는 활동 경험은 실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활동한 경험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이나 생명과학 쪽이라면 산과 염기에 대한 실험, 어떤 혈액형이나 감염병, 환경오염 조사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만약에 공학 쪽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조물의 제작, 회로 실험, 로봇이나 건축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문사회 쪽이다라고 한다면 독서 발표, 사회문제, 캠페인 등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교육이라면 멘토링이라든지 또래 설명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경영이나 경제라면 통계조사, 소비자 행동분석, 모의투자, 창업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영, 경제, 소비자 행동 분석이나 모의 투자, 창업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창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꼭 써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경험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일고 입시 전략 분석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